같이 드실래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입니다. 이 영상을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찍게 됐는데, 찍다 보니까 내가 더 재밌는 것 같아. 네, 이렇게 선생님이 재미에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1단원 5번째 소단원이죠. 조선을 뒤덮은 농민의 함성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자, 먼저 농민봉기가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부터 알아볼게요. 먼저 농민봉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농민봉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농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세차게 저항하는 것을 우리는 농민봉기라고 했었습니다. 세종대왕 이후에 제2의 성군으로 불렸던 정조가 죽고 나서 순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순조가 임금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11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4학년 나이였던 거죠.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나이죠. 이런 어린 나이에 순조가 왕이 되다 보니까 순조가 직접 나랏일을 하기보다는 순조의 장인을 비롯해서 왕실의 외척 가문 몇몇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다스리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세도 정치였습니다. 여기서 외척이라는 것은 왕의 부인, 그러니까 처가가 되겠죠. 처가 쪽 친척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도 정치는요, 순조, 헌종, 철종까지 무려 60여 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몇몇 가문이 권력을 잡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문에 잘 보이기 위해서 관리들이 열심히 돈을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아주 심해지게 됩니다. 벼슬을 사고 파는 것은 물론이고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걷어버리는 일도 발생하기 시작하죠. 결국 힘든 건 백성들입니다. 또 이 세도정치 기간에 백성들을 또 힘들게 했던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것이 환곡입니다. 기억할까 모르겠는데 원래 환곡은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그런 좋은 제도였습니다. 봄에 나라에서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추수를 하면 갚도록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제도였죠. 그런데 억지로 곡식을 빌려주고 원래 정해진 것보다 더 비싼 이자를 받아가는 등 관리들의 행포가 아주 심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죠. 정약용의 하일대주라는 시를 보면 이 환곡의 문제점이 아주 잘 드러나 있죠. 이 세도정치 기간 동안 세금도 마음대로 걷어가고 또 이런 환곡의 문제점까지 있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은 참다가 참지 못하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농민봉기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대표적인 농민봉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것은 1811년에 일어난 홍경래의 난입니다. 홍경래의 난은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당시 평안도 지역 사람들은 오랫동안 차별과 멸시를 당해오고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이런 세도정치 기간에서 더더욱 불만이 컸습니다. 평안도 사람들은 당시 그 한성, 지금으로 치면 서울이죠. 거리가 좀 멀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의 학문이었던 유학, 성리학이 보급되기 좀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벼슬에 오르기도 힘들었고 벼슬에 오르더라도 말단 관리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저 평안도 사람들 약간 비하하고 무시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홍경래는 바로 이 평안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양반과 관리들에게 시달리는 농민들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고요. 이것을 해결해야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무려 10여 년 동안이나 치밀하게 봉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결국 홍경래는 세도정치와 지역차별을 비난하면서 평안도 사람들과 난을 일으켰는데요. 이 홍경래 군은 열흘 만에 청천강 이북 지역을 다 장악했어요. 그러나 관국의 대규모 토벌 작전으로 인해서 정주성에서 진압되면서 난이 끝나게 되었죠. 이렇게 홍경래의 난은 실패로 끝이 났지만 그 뒤에 일어난 농민봉기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홍경래의 난이 끝나고 한 50여 년 정도 지난 때 일어난 진주 농민봉기입니다. 홍경래의 난 이후에도 환곡을 비롯해서요, 세금을 걷는 문제 등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횡포에 시달리던 진주의 농민들은 참다가 관청으로 몰려가 탐관오리를 굴복시켰죠. 진주 농민봉기를 시작으로 농민봉기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여러 곳으로 이어졌고요. 곧이어 북쪽의 함흥에서 남쪽의 제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봉기다라고 해서 임술농민봉기라고 합니다. 이 농민봉기에 대해서 조정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봉기의 규모가 커지자 조정에서는 각 지방에 관리를 파견해서 농민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고 부정을 저지른 자들을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이 세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크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죠. 이에 실학자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안을 내놓는데요. 첫 번째, 백성의 불만은 부정한 관리들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관리를 뽑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개혁안, 각종 세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토지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세금을 줄여야 한다. 세 번째, 농사 짓는 사람만 토지를 갖게 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토지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네 번째, 조선은 농업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농업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량을 높이는 한편 상공업을 발전시켜 국가를 부강하게 해야 한다. 책에는 이런 4가지 실학자들이 제시한 개혁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후기에 생겨난 새로운 종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최재우라는 사람은요, 당시에 서학이 우리의 것을 해치고 사회를 위태롭게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그렇다고 당시에 조선의 학문이었던 성리학이 백성이 원하는 개혁과 변화를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종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최재우는 서학에 맞선다는 의미에서 동학을 창시했습니다. 전통적인 민간 신앙과 유교, 불교, 그리고 서학의 좋은 점들을 다 받아들였죠. 그렇다면 동학의 사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동학에는 크게 2가지의 사상이 있는데요. 인내천, 자꾸 녹화하고 있는데 애들이 전화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잖아. 자, 첫 번째, 인내천 사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인내천 사상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사상으로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후천 개벽 사상은요, 지금 세상이 끝나고 더 좋은 세상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상이죠. 당시에 힘든 삶을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 이 2가지 사상은 아주 큰 희망이 되었겠죠. 최재우는 또 이런 동학의 교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용담유사라는 한글로 만든 가사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은 이 동학을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이는 종교라고 해서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이 교주였던 최재우를 처형시키죠. 그러나 이 동학은 백성들에게 널리 퍼졌고요. 이후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단원 5번째 소단원, 조선을 뒤덮은 농민의 함성의 단원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벌써 1단원이 끝났네요. 네, 아주 신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2단원의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